분석적으로 보자면 김용빈의 상승 곡선은 화재성 신뢰 구매 전환의 선순환이 견고하게 닫힌 사례다. 총 339만 표 중 65%를 혼자 가져간 테마 투표는 단순 인기의 과열이 아니라 참여 재현 가능성이 높은 충성 지표다. 이 지표는 바로 광고 효과로 번역됐다. 가족 외식 이미지를 대표하는 두 찜의 모델 발탁, 대구시 의료관광 홍보대사 활동은 세대 포용성과 공공 신뢰를 동시에 증명한다. 차트 성적도 균형 잡혔다. K-팝 투표 16주 연속 1위, 스타덤 트로트 11주 연속 1위, 페네스타 21주 연속 1위에 더해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어가 음원 5주 정상에 머문 건 팬덤 동원력과 일반 대중 청취의 교집합을 보여준다. 브랜드 평판은 7월 42위, 8월 19위, 9월 13위, 10월 8위로 수직 상승. BTS, 블랙핑크, 손흥민 같은 초대형 이름들과 동열에 선 건 장르 아티스트가 아닌 국민 브랜드로의 격상 신호다. 무대 박서사도 매력적이다. 컬투쇼에서 드러난 동료 존중, 팬미팅 약속 이행, 공황 시기 극복의 진솔함은 호감도를 신뢰도로 전환시킨다. 요약하면 그는 히트 한 곡의 반짝임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참여와 소비를 설계하는 습관의 스타다. 그러니 다음 캠페인도 어렵지 않다. 이미 숫자가 말해준다. 팬덤이 움직이면 시장이 따라온다. 광고판이 흔들린다. 트로트의 바람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름, 김용빈. 누가 먼저 정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를 트로트의 황태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탐구하려는 것은 호칭이나 별명이 아니다. 냉정한 시장에서 돈과 데이터가 어떻게 그의 이름 앞에 모이고 왜 까다롭기로 소문난 광고주들이 그를 망설임 없이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유다. 말하자면 이 글은 팬심의 보고서가 아니라 시장의 언어로 쓰인 성장의 증명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용빈은 지금 이 순간 광고 블루칩으로 등극했고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족 외식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찜닭 프랜차이즈 두 찜의 모델 발탁이다. 한 브랜드가 자기 얼굴을 정하는 일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냉혹하고 치열하다. 이미지의 결이 맞아야 하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브랜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찜은 많은 후보를 제치고 김용빈을 택했다. 왜일까? 핵심은 간명하다. 한 사람이 가진 이미지의 온도와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온도가 정확히 겹쳐졌기 때문이다. 두 찜은 오랜 시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따뜻한 식탁의 풍경을 팔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위로, 주말 저녁의 웃음, 세대가 섞여도 어색하지 않은 취향의 접점.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들려준 목소리는 바로 그 온기의 주파수를 갖고 있었다. 화려한 기교로 번쩍이는 대신 정면으로 감정을 건네고 과장된 포즈보다 반듯한 미소로 신뢰를 쌓는다. 그의 팬들이 공연장에 들고 오는 것은 응원봉만이 아니다. 가족들과의 추억, 이웃과 나누는 대화, 때때로 자신을 지탱해준 노래에 대한 고마움까지 함께 들고 온다. 두 찜이 주력으로 겨냥하는 가족 단위 소비와 이 감정의 구조가 완벽히 맞물렸을 때 광고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광고에서 가장 비싼 것은 유명세가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이다. 광고주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값은 구체적인 수치다. 이름값이 소비로 환산되는가? 팬덤이 사랑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매로 응답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김용빈의 압도적 수치가 힘을 발휘한다. 총 339만 표가 몰린 테마 투표에서 65%라는 비현실적인 점유율. 이 숫자는 단순한 1위의 의미를 넘어선다. 일회성의 우연이 아니라 조직력과 결속, 그리고 장기간 유지된 동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떤 브랜드도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투표의 손끝은 결국 결제의 손끝으로 이어지며 온라인에서 쌓은 습관은 오프라인의 발걸음을 만든다. 누군가는 팬덤 투표를 과열된 문화로 치부할지 모른다. 그러나 마케터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유효 수요의 증거, 충성 고객의 열도, 캠페인을 집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트래픽의 보장이다.
그래서 65%라는 숫자는 광고 문구보다 더 강력한 카피가 된다. 마치 이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고객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래 머뭅니다. 광고 블루칩의 자격은 세 가지 축으로 완성된다. 첫째는 신뢰도, 둘째는 호감도, 그리고 마지막은 구매 전환력. 김용빈은 이 세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해왔다. 신뢰도는 기록이 쌓는다. 말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약속의 이행이다. 팬미팅에서 한마디로 흘려도 괜찮을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태도. 일정 사이로 지역 축제 무대를 찾아 팬클럽이 아닌 지역 주민과도 눈을 맞추는 시간. 방송과 팬카페에서 이어진 꾸준한 소통. 이런 디테일들이 그의 이름 옆에 보증수표 같은 공기층을 만든다. 호감도는 표정이 만든다. 무대 밖에서 동료를 향해 먼저 박수 치는 사람, 라디오 생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북돋는 사람,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호감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이라 했던가. 그리고 마지막 구매 전환력은 팬덤이 만든다. 팬덤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랑을 경제로 변환하는 법을 이미 터득한 집단이다. 그렇기에 김용빈의 팬덤은 공연장을 메우고 포토카드와 앨범을 모으고 광고주가 지켜보는 이벤트 페이지의 체류 시간과 클릭률을 늘린다. 광고는 이야기의 산업이고 팬덤은 그 이야기의 확장성이다. 두찜이 김용빈을 선택한 배경에는 세대 확장이라는 시장의 난제가 숨어 있다. 한때 트로트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스마트폰 화면 속 짧은 클립이 세대의 간극을 무너뜨리는 속도로 공유되고 공연장에서 10대와 60대가 같은 후렴을 부르는 장면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바로 이 교차 지점에서 김용빈이 빛을 발한다. 그는 전통의 문법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을 숨쉬듯 구현한다. 클래식한 트로트의 선율 위에 부드러운 발성으로 여백을 만들고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합의를 촉진한다. 두찜의 테이블이 세대를 잇는 장면을 파는 브랜드라면 김용빈의 무대는 세대를 이어 노래하는 장면을 파는 콘텐츠다. 광고와 음악이 같은 장면을 공유하는 순간 시너지는 계산을 넘어 직관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숫자는 때때로 차갑지만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뜨겁다. 339만 중 65%라는 점유율은 단지 대단하다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있는 수백만 번의 손끝이 왜 그를 택했는지, 어떤 동선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어떤 정서로 주변을 설득했는지를 추정하게 만든다. 그 선명한 효과는 차트에서도 반복된다.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오래 버티는 곡, 투표 외에도 커뮤니티에서 길게 회자되는 이름, 여러 랭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 상위권을 유지하는 흐름은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한다. 그는 하나의 히트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브랜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습관이다. 유행은 반짝이지만 습관은 반복한다. 마케팅은 결국 반복을 설계하는 기술이며 김용빈은 그 반복의 중심에 서 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것이 과연 반짝이는 순간인가 아니면 더 큰 서막인가? 브랜드 평판의 그래프를 떠올려보자. 짧은 시간에 수직 상승을 보여준 커브는 의미심장하다. 온라인에서의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가 동반 상승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 곡선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유지된다. 그리고 구조 위에 얹히는 사건들은 또 다른 기회를 낳는다. 컬투쇼에서 보여준 동료회의 장면은 다음 협업의 신호가 되었고, 지역 축제에서 남긴 팬들과의 사진은 도시 브랜드와의 연결을 넓혔다. 수투피디 화제가 되는 순간은 패션 카테고리의 러브콜을 부르고, 잔잔한 위로의 인터뷰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자극한다. 하나의 장면이 다음 장면을 불러오는 순환. 이것이 성장의 메커니즘이다.